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학 개론 적종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풀이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이 아니죠. 올해 3월 28일인가요? 그 공무원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 볼 때요. 놀랍게도 제가 진행했던 모의고사에서요. 100% 똑같은 게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90% 싱크로율이 3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안 나왔냐? 그게 아니고 내용은 엇비슷한 건데 글자는 똑같은 게 2문제, 3문제 나왔어요. 2문제, 3문제. 그래서 총 제가 아무튼 문제풀이 위주로 해서 훑고 간 것만 나온 게 20문제다. 그러면 한 18문제 나왔습니다. 2문제는 전혀 이거는 뭐 대한민국 어느 학원을 가든가 다 못 맞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나도 물론 석박사 과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교수 이름이 나왔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8문제 정도는 전부 다 진행했던 문제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이론 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요 문제풀이에요. 왜 그렇죠? 현진 씨, 왜 그래요? 시험 문제는 뭘로 나와요? 말 그대로 문제로 나오죠. 시험은 뭘로 나와요? 문제로 나와요. 아무리 내가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있어도요. 문제풀이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당일날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 문제풀이 위주로 해야 된다. 문제풀이 위주로. 그런데 문제풀이도 내용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화 과정을 안 해요. 개론에서 심화 과정 한다면 웃어요, 다른 분들이. 개론은 말 그대로 개론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 2달 빡세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에요. 사회복지학 개론은 그렇게만 해도 진짜 충분히 15개 이상 맞아요. 아니면 심하게는 한 19개, 20개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뭘 하시는 거냐? 뭘 해야 돼요? 영어. 솔직히 얘기합니다. 영어 하세요, 영어. 그리고 국어, 한국사 하세요. 필수 과목. 3과목에 더 투자를 하세요. 제가 사회복지학과 개론 교수지만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세요. 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제 과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과목은, 개론은 기본 이론 과정 2달, 그 다음에 문제풀이 2달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나머지 시간은 뭐 한다? 다른 선택 과목을 하시던가 필수 과목 3과목에 전력 질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중에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윌렌스키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윌렌스키 르보는, 이거는 시험 문제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윌렌스키 르보는. 또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윌렌스키 뭐라고 그러죠? 테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윌렌스키 르보 교수 또는 테렐 교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윌렌스키 나온다 그러면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저기 윌렌스키 테렐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윌렌스키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변화.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사회복지가 어떤 식으로 개념 변화를 일으켰느냐.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1번.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회복지 활동은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제공된다. 맞죠? 첫 번째. 사회복지는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공식 조직 뭐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정부가 있겠죠. 정부. 정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법인? 공법인. 정부는 분명히 공법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어디? 뭐? 네? 그렇죠. 지역사회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있죠. 비영리법인. 등등등. 이렇게 공식적 조직에서 사회복지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당연히 비공식적 조직이죠. 비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은 뭐예요? 말 그대로 COS 같은 개념이죠. 이거 뭐예요? 자선 조직, 동호회 이런 데서 그냥 불쌍하니까 속된 말로 불이웃도 없게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개념에서 지금은 국가, 중앙정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지방정부가 나서거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공식조직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로서 이윤 추구 배제다. 당연하죠. 항상 사회복지 개념 변화 중에서 이거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노란색으로 쓸게요. 항상 사회복지는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항상 비영리. 교수님 요즘 영리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리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입니까? 주는 아니죠. 영리로 하는 거는 뭐예요? 영리로 하는 건 뭐죠?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실제는 뭐예요? 비영리예요. 왜? 사회복지 대상자가 누구죠? 자, 우리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냐? 빈곤층이에요. 빈곤층. 대표적으로 빈곤층이란 말이야. 근데 빈곤층한테 영리적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경제죠. 경제. 또는 뭐예요? 기업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면요. 이거예요. 이거. 경제나 기업. 사회복지는 비영리 배제다. 영리 배제다. 비영리.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며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활동이다. 그렇죠. 세 번째, 사회복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자, 사회적 책임을 왜 갖죠? 사회적 책임을 왜 가져요? 맨 처음에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윌렌스키 르보 교수 얘기하면 뭐였죠? 자녀적 개념이었죠. 자녀적 개념은 뭐예요? 당신이 빈곤하게 된 거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당신 자신, 즉 개인한테 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죠.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제도적 개념으로 가고 있죠. 제도적은 뭐예요? 이거예요. 사회적 책임이요.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개인이 나태하고 무능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국가가 사회복지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으로 수행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행동 활동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4번 인간의 생산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사회복지로 한다. 자, 인간의 생산적 욕구에 관점을 가집니까? 요거 한번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여러분, 생산이란 말 뜻은 뭐죠? 생산의 말 뜻은 production.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생산은 뭐예요? 생산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적 용어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생산은 뭐죠? 인풋, 대비, 아웃풋.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인풋 대비 아웃풋.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투입, 출산 또는 산출. 산출이 합시다. 출산 거리가 이상하니까 산출.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산출. 그렇죠. 아웃풋이죠.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산이에요. 이게 바로 생산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 어르신이 있어요.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1급이에요. 이른바 최중증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최중증은 뭐죠? 와상이에요. 와상. 침대에 맨날 1년 12달 누워 계셔야 돼요. 대소변 다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분한테 보험료로 또는 국가 세금으로 한 달에 150만 원씩 지급돼요. 근데 이분은 계속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예, 일어나지는 못해요. 근데 국가 세금으로 보험료로 계속 한 달에 150만 원씩 투입돼요. 그럼 자 보세요. 생산적이에요? 한 번 더. 최소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150만 원 투입하면 이분이 빨리 일어나서 사회활동 해가지고 300만 원씩 벌어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따라서 생산적이지 못해요. 사회복지는요.
생산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반대말이. 생산의 반대말이 뭐죠? 소비죠, 소비. 사회복지는 이거예요. 꼭 알아주세요. 사회복지는요, 요즘 제3의 길 이렇게 들어서면서 자꾸 이제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 이러는데 원래는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따라서 4번, 인간의 생산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사회복지는 가진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의 뭐예요? 소비적 욕구에.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인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난이도로 따지면 한 4응 정도 돼요. 4응.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는 것이죠. 2번, 브래드쇼의 욕구인식 기준에 의거 아래의 지문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1번, 규범적 욕구, 감지된 욕구, 표출된 욕구, 비교된 욕구.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좀 보실까요?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욕구 그러면요, 크게 무조건 시험 문제 2개가 나와요. 2개가.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니죠. 브래드쇼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매슬로우가 먼저 나와요. 똑똑합니다. 매슬로우가 먼저 나와야 되고, 욕구 그러면 무조건 2 사람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죠. 또 하나가 누구예요? 브래드쇼예요. 브래드쇼.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뭐죠? 자, 불러보세요. 뭐예요? 삼각형 그려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단계.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뭐죠? 생리적. 그 다음에 안전. 똑똑합니다. 그 다음 뭐죠? 소속, 사랑 또는 애정. 그 다음 뭐죠? 자아, 존중. 그 다음 뭡니까? 자아, 실현. 그래서 욕구 단계는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런데 브래드쇼가 요즘 짭짤하게 잘 나와요. 브래드쇼가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에.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규범적 욕구가 나옵니다. 규범적. 자, 규범적 욕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규범적 욕구. 현진 씨 뭘까요? 규범적 욕구. 예? 응?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 전문가 욕구예요. 전문가 욕구. 전문가 욕구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보세요. 최저 생계비 있죠? 최저 생계비 아시죠? 기초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최저 생계비. 자, 보세요. 자, 한 달에 얼마 받고 싶으세요? 만약에 국가가 돈을 준다. 생계비로. 얼마 받고 싶으세요? 200만 원. 얼마 받고 싶으세요? 아, 좀 크게 불러보세요. 좀 크게 좀. 그냥 국가가 주는 건 300만 원. 얼마 받고 싶으세요? 500만 원? 오케이. 그래요. 200, 300, 500, 600 다 좋아요. 근데 보세요. 개인마다 욕구가 있어요. 저는 200만 원 주세요. 3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600만 원 주세요. 근데 국가 세금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왜? 사회복지 예산의 95%가 뭐라고 했어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함부로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reasonable thinking,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갖고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누가 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욕구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아니라 이분들의 욕구인데 이 사람들이 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규범적 욕구라고 그러고, 규범적 욕구의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만 꽂아라 그러면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최저 생계비야. 아시겠죠? 또는 뭐겠어요? 최저 생계비 또는 뭐겠어요? 또는 최저. 그 다음 규범적.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감지된 욕구는 뭐죠? 다른 말로 인지된 욕구라고 그러죠. 감지된 욕구, 인지된 욕구는 뭐라고 해요? 예? 개개인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얘기해요.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체감되는 욕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인지된 욕구 또는 감지된 욕구,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해설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면 보시고요. 표출된 욕구는 뭘까요? 표출된 욕구는 자기 욕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죠? 표출된 욕구는,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표출된 욕구 또는 표현된 욕구 어떻게 드러나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뭘로? 시위, 농성,
또는 결사 등등등 또는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표출된 욕구. 비교된 욕구는 뭐죠? 비교된 욕구? 저 좀 보세요. A라는 복지관에서 제주도 효여행 갔다 왔어요. 제주도 효도 여행을. 근데 B라는 복지관에 있는 홍길동 어르신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홍길동 어르신이 자기 노인복지관 관장한테 우리도 내년 봄에 제주도 효도여행 갔다 옵시다. A 복지관하고 B 복지관은 똑같은데 왜 옆에 이몽룡 할아버지는 갔다 오는데 나는 왜 못 가냐. 이게 바로 뭐예요? 비교된 욕구예요. 대표적으로. 이해되시죠? 자, 옆에 공단기가 있어요. 옆 길 건너에 우리 저 해커스가 있어요. 근데 공단기는 무료 공개 특강할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를 하나씩 다 줘. 근데 우리 해커스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무료 공개 특강을 딱 듣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요. 저 선생님,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드릴게요. 저번 주에 공단기 무료 공개 특강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하나 주던데 여기는 안 주네요. 이게 뭐야? 비교된 욕구지. 네, 비교된 욕구.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다? 브래드쇼가 한 얘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나고요. 제가 저 아이스 커피 하나씩 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사드릴게요. 내가 사장님한테는 우리 원장님한테는 말하긴 좀 뭐하고 그렇게 할게요. 다음 문제 3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증서의 특징을 볼 수 없는 것은, 자, 저 좀 보실래요? 증서 한번 보실까요? 증서. 증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우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증서가 나온 배경이 뭘까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얘하고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얘네들 때문에 이 증서가 나왔을까요? 이 장단점이 확실해요. 먼저 현물급여의 장점만 얘기해 보세요. 현물급여의 장점이 뭐죠? 장점? 목표 효율성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높죠? 반면에 운영 효율성은 어때요? 낮죠? 반면에 또 현금만 봅시다. 현금은 어때요? 목표 효율성이 어때요? 낮죠? 운영 효율성은 어때요? 높죠?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현물로 줬어. 전부 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 원칙 중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나십니까? 현진 씨?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기본 원칙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포괄성이에요. 포괄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포괄성이. 포괄성은 뭐예요? 포괄성은 전부 다 포괄해야 된다는 거야. 수급자를. 그런데 보세요. 포괄성 원칙에 입각했고 현물급여를 이번 추석 때 배 한 박스, 순창 고추장 1kg,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쌀 20kg 한 포대를 주기로 했다. 수급자분들한테. 현물급여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홍길동 할아버지는 보리를 원해. 자, 이몽룡 할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원해. 다음, 나는 고병무는 라면을 원해. 근데 포괄성 원칙 입각에서 죄송합니다. 개개인별로는 그렇게 지급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괄성 원칙에서 쌀 20kg를 대한민국 모두 456만 가구에 기초수급자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 좀 보세요. 만족도가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대신에 어때요? 이걸 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표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목표에. 반면에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쌀을 전부 다 모아놓고 창고에 모아놔야 돼. 순창 고추장도 전부 다 모아놔야 돼. 그리고 일일이 배달하면서 공익근무 요원, 옛날 말로 공익근무 사회복무 요원이랑 뛰어다니면서 사인 받으면서 지장 찍으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물건 나눠줘야 돼. 배 같은 경우에는 상할까봐 그냥 냉장실에 또 보관해야 돼. 얼마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어. 그냥 운영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때요? 현금은 목표 효율성은 떨어지지. 왜?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을 수도 있고 도박할 수도 있고. 반면에 운영 효율성은 어때요? 되게 운영 효율성 그렇죠. 높죠.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 넣어버리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장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얘죠, 증서. 얘는 뭐예요? 어? 현금 기능 있죠? 뭘로 해요? 뭘로 해요? 카드로 하니까. 신용카드 개념. 대신에 현물 기능도 있죠. 현물 기능. 어떻게? 지정된, 시군구에서 지정된 어떻게 해요? 네, 음식점 또는 또는 뭐예요? 뭐 정육점 또는 재래시장 또는 등등등등해서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거지.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데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술집을 가고 싶다. 저희 뭐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주죠. 이게 바로 바우처 증서의 특징. 그래서 요즘 대부분은 뭘로 하고 있다? 증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되십니까? 증서, 바우처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들이 맨날 바우처 하는 거. 그래서 4번 읽고 4번 보세요. 생태 체계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한번 증서 한번 볼까요? 1번, 3번입니다. 사회복지 급여 형태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죠? 현물급여의 낙인감을 해소하며 현금급여의 소비자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푸드뱅크 카드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카드 형태로 내고 있죠. 4번 포괄적 개념으로 해당 특정 지역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니죠. 해당 특정 지역만 해당되지 여기를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특정 지역만. 이해되십니까? 예. 그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4번 생태 체계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인간의 발달을 진보적으로 보고 내외적 힘에 반응하여 성장, 변화, 정화되어진다. 2번 인간은 우리 자신과 환경 간의 최상의 적합성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3번 현재 행동은 인간과 환경 상호 간의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다. 4번 인간과 환경은 상호 간의 요구에 반응하며 적응한다.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저 좀 보세요. 생태 체계 이론 PIE의 핵심은 뭐죠?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시험 문제 단골 메뉴라고. Person, in, environment. PI 이거 뭐죠? 환경 속에 인간이란 개념이죠?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생태 체계 이론. 이게 발전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 체계 이론. 즉, 클라이언트, person,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적, 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제도적인, 사회적인 환경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요 펄슨의 문제도 해결된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냥 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면 요 개인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도 해결된다. 핵심 PIE. 바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태체계. 1번 모든 인간의 발달을 진보적으로 보고 내의적 힘에 반응하여 성장, 변화, 정화된다. 자, 여기서 진보란 말 몇 줄 한번 쳐보세요. 진보. 그 다음에 내외의 힘에 반응해서 성장, 변화, 정화되어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거? 찰스 다인이에요. 찰스 다인. 이건 G라논이야.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인간의 발달을 진보적으로 보고 내외적 힘에 반응해서 성장, 변화, 이건 찰스 다인이 한 말이에요. 이거를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사회 진화론. 허버트예요. 허버트가 이거를 사회 진화론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회 진화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발달을 진보적으로 본다. 그러면서 내외적 힘에 반응해서 정화되어진다. 이거예요. 변화되고 정화된다. 2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1번이죠. 2번
인간은 우리 자신과 환경 간의 최상의 적합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적합성. 생태 체계 이론, 사회 체계 이론 중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적합성이죠. 적합성. 네. 두 번째, 현재 행동은 인간과 환경, 상호 간의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죠? 생태 체계 이론 주요 개념 중에 하나 뭐죠? 항상성, 균형성이죠. 네. 네 번째, 인간과 환경은 상호 간의 요구에 반응하며 적응한다. 어떻게 적응합니까? 저 좀 보세요. 어떻게 적응해요? 어떻게? 꽉 닫혔어. 꽉 닫혔어. 그래서 스스로 소멸해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엔트로피. 기억나시죠? 개방적이야. 개방체계야. 이거는 뭐예요? 네겐트로피. 다 배우신 것들입니다. 네. 시험제 너무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생태 체계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5번. 사회보장 기본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된다.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뭐죠? 이거 시험제 잘 나오는 건데 정답은 3번이죠. 3번. 왜?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이건 제가 해설에 자세히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교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해설.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이거 어디 나와 있는 말이죠? 헌법 제34조에 있는 말이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보장한다. 그래서 나온 법이 뭐예요? 바로 사회복지관련법, 즉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 시행에서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시행을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며 다음 페이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주로 일반 세금이죠.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산적 복지란 얘기죠. 자활을 강조하는 거. 제3의 길.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집니다. 수급권은 뭐죠? 수급권은 뭐예요? 저 좀 보세요. 수급권자는 뭐예요?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받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수급자죠. 그래서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다르다고 강의 시간에 분명히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예.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포한다. 언제 공포합니까? 9월 30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도 없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강의 시간에 설명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일신 전소권. 이거 시험제 너무 잘 나온다 그랬어. 일신 전소권. 이게 바로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왜? 사회보장 급여 이거 없으면 이 사람들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심의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몇 년마다? 5년. 밑줄 치셔야 되겠죠. 5년. 이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요. 10년? 아니요. 3년? No. 5년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걸 어디서 해요? 차관급 회의를 어디서 해요? 이분들 전부 다 차관급인데 어디서 하죠? 어디서 해요? 중앙생활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하잖아요. 이때 이 업무를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행정실장이 얘기했잖아. 조정실장. 다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며 급여 수준 및 비용 부담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밑줄 치시겠습니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책임.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그래서 기초수급자 대상자 선정을 어디서 해요? 신청 및 선정을. 주민센터에서 하잖아. 주민센터에서. 거기서 전부 취합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담체계를 마련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회복지법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보장법. 꼭 알아두세요.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세요? 네. 노인 관련법이에요. 노인 관련법은 뭐가 있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또는 기초노령연금.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다? 사회보장법이다. 특히 사회보장법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온다? 사회보험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사회보장 수급관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저 좀 보세요. 영국이 비중이 제일 높아요. 사회복지 역사 중에서 영국이 한 7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그러면 무조건 요거 사회보험법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했다.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자주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를 입법화되었다.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옳지 않은 겁니다. 뭐죠? 1번이에요.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자는 누굴까요? 바로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마르크스. 여러분 이때 마르크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비스마르크 때문에 비스마르크에서 쫓겨났어요. 영국으로. 참고적으로 이 독일의 사회보험이 제정될 1800년대는요. 마르크스가 살아있을 때였어요. 이해되세요? 비스마르크 때문에 독일로 쫓겨갔다니까. 독일로. 그래서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은 복지를요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복지를 하지 말자.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2번.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해. 예, 공제조합을 뭐든지 조합을 먼저 바탕으로 했었습니다. 3번.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그걸 제가 그래서 해설에 요거를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7번 문제. 고령화사의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령화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령화로 인한 청년 근로자층의 감소는 저축률과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2번 고령화는 사회보장, 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지출을 감소시킨다. 3번 사회 문제적 영향으로서 4대 노인 문제, 빈곤, 고독, 질병, 무의 등이 발생한다. 4번 사회보장, 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다. 자, 옳은 겁니다. 뭘까요, 정답은? 4번이죠. 네, 3번입니다. 저는 3번. 사회 문제적 영향으로서 4대 노인 문제 등이 발생한다. 맞죠? 자, 1번 볼까요? 1번. 고령화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고령화로 인한 청년 근로자층의 감소는 저축률과 노동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옵니까? 그렇죠. 노동 생산성을 감소하죠. 이건 말장난이죠. 다음 2번 보세요. 고령화는 사회보장, 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지출을 감소시킵니까? 증가시키죠.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질병보험, 건강보험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보세요. 사회보장, 연금, 보험료의 인상으로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등시키죠. 저 좀 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이번에 얼마씩 주세요? 어르신 얼마씩 받은 줄 아세요? 1인당? 20만 원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국민 세금들한테 나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네.